안녕하세요. 정치적 진영투쟁과 남용 여혐의 에너지를 근본 문제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돌아본 결과, 이거 아니다. 이건 완전히 그 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노력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닌데, 가는 길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요. 자, 보시죠. 도대체 무엇이 적폐인가? 적폐의 진실은 뭔가? 자,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 해가지고 정권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국민의 삶이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뭐 단순히 얘기하기가 그렇지만도 조금 더 민주적이고 좀 인간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박근혜에서 다른 분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국민 삶은 바뀐 거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갑은 갑으로서 누리고 있고 을은 여전히 을대로 힘들고 또 거의 없어. 오히려 더 격차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에 모이고 전국에서 모여서 그 난리 쳤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왕조 시대에 왕조가 그냥 바뀐 거예요. 국민들 그 백성들 삶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왕족끼리 바뀌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이 그거 동원된 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로얄 패밀리들끼리 자리 바꾸면 하는데 국민이 그 동원된 거예요. 결국은요. 결과적으로. 결국 보면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능성을 국민들이 읽지 않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그 시민의식이 안 돼 있었는 거예요. 읽을 그 의식이. 그러니까 적폐는요, 박근혜 세력 같은 이런 사람이 적폐가 아니고 실제적인 적폐는 물론 적폐 맞죠, 거기도. 그거 관련되는 거. 오히려 근본 문제들이 이게 적폐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이런 데 보면요, 전부 진영 다툼이에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또 민주당 내에 또 무슨 이재명파 또 다른 파 그걸로 지금 막 미쳐가지고 싸우고 앉았어요. 물론 그거에 현실적으로 그게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정치 상황이. 그러나 지금 국민들 삶하고 별 관계 없어요. 이재명 씨가 무슨 대통령 된다고 나라 바뀐다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떤 합리적인 예측은 나가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씨를 평가절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도 현재 있는 떠오르는 어떤 주자들 중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동을 가장 근접한 최적화된 분 그걸 저 인정해요. 응? 눈 감고 아무나 찍으라 하면 그 사람이 찍고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 역사라는 게. 자, 보세요. 프랑스, 뭐, 그건 옛날 시대지만도, 프랑스, 뭐, 그 혁명에 따라 혁명을 하고 했지만도, 뭐, 왕정 복구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오늘날도 재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댓글도 아예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든지 무슨 내가 무슨 내 존재감을 시키려면 저렇게 가볍게 하면 되죠. 그거 누구 못 하겠어요? 뭐제 눈에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술적인 거 눈이 뻔히 다 보는데 다 보이는데 하려면 기계치마도 누구 좀 도움 받아서 하면 하죠. 응? 근데 그 차마 그건 내가 본인이 가진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차마 그 짓을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 수는 없다고. 몇천 년 살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데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도 민주당끼리 싸움, 민주당하고 또 한나라당끼리 싸움 이렇게 진영 다툼이에요. 참 유튜브들이 서로 자기들 이렇게 과장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흠집내는데 거기에 완전히 뭐 몰두하고 있어 전부요. 또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남혐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막 에너지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삶 속에 이게 유튜브에 들어서는 이런 분들 속에 뭔가 이게 삶에 답답하고 안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자기 해소를 하는 거예요. 진영 다툼. 이 진영 다툼 지금 민주당 어쩌도 하는 이게 보니까요. 일종의 그거 이벤트예요, 전부 다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 다 이벤트고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마음은 어떻게 자기 진영 입장을 고려해서 하긴 하지만도 그 위에 있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다 이게 흡수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예요.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어떤 프레임 틀 속에서 놀고 이런 거예요. 그 틀 속에 노는 것이 어떤 생산적인 것을 내놓는 생산적인 것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이런 진영 다툼, 아까 남혐, 여혐 이런 문제를 근본 문제들로 방향을 틀어서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관심을 모으고 해가지고 근본 문제들을 가지는 그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기존 노조라든지 공조적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사회의 어떤 사회의 우리 국가 사회를 미래를 어렵게 하고 현재를 힘들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어떤 예속화시키고 즐겁화시키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좋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물러나라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기업의 고임금 이걸 당장 해결하라고 대기업에도 요구하고 청와대에도 요구하고 국회에도 요구하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슨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불로소도 다 환수하라고 지난번 오르기 전에 그 전값으로 다 원상 회복시키라고 정부의 요구 국회 요구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들 그 참여하는 사람끼리 그거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포위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노조, 대기업 운영자에게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논의를 하고 그 열기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 투쟁의 방식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강물이가 촛불 들고서 그런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장 성공한 것이 박근혜 퇴진하는 것보다 100배로 국민들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삶과 국민의 건강성을 그런 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정권 바뀐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정권 바뀐 것도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기만 아니라 그것도 보장도 안 돼요. 권력 내부 내에서 어떤 해결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고 국가 자체도 어떤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시민 의식이 이렇게 하면 성숙되는 거예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는 그런 어떤 시위들은 시민 의식 성숙하고 거리 멀어요. 그거는 어떤 이벤트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기 싫어도 그 말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벤트성인 그런 성격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단순하고. 그러니까 시민의식 형성은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의식이 형성돼요. 아, 주권 재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구조적으로 잘못된 어떤 국가 전체 구조적으로 잘못된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이런 데서 다 시민의식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실질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유튜브 같은 데서 아 우리 이거 뭐 민주당이니 무슨 저기 뭐 유시민이 이재명이니 또 무슨 주자니 이런 얘기 그만하고 대기업의 기종 노조들 저거 전부 다 봉급 1억 받는 거 5천만 원 받도록 당장 그거 바꾸라고 요구하자. 그러고 그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기업 직원들 봉급을 깎자는 게 아니고 그 깎은 그 돈을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이쪽 직원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동시켜서 서로 간 격차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격차가 없거든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거의 격차 없어요. 5% 내지 10%. 일본도 5%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5% 내지 10%. 우리는 뭐 절반밖에 안 되고 이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3차 밴드, 4차 밴드 해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화력발사 사고 나가도 보다시피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종하고 완전히 노예 이 지경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우리나라 이 직업 문화가요. 응? 이게 도대체 응? 세계 뭐 10몇 위 하는 이런 나라고 세계에서 그거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거요. 왜 그렇게 사람들 뭘 생각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그건 이런 개발 연대 시대에 그 고생해 가지고 일으킨 그런 것도 그걸 살려내야죠. 박정희 어떻게 했든. 그러니까. 대통령 바꾸고 정부 바꾸는 것보다도 이 근본 문제 바꾸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이 해결하는 문제예요. 정부라든지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그거는 일부 그러니까 효과의 정도 떨어지고 일부 효과는 나오는 효과 떨어지고 그건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근본 문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그러나 이것도 어차피 국민들이 들고 나가 지난번 촛불 전국에서 같이 이렇게 결집된 어떤 목소리를 어떤 대사회적으로 내면 그 압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정치권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도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느냐고. 당신들 빨리 그거 대책을 세워가지고 타협을 하자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양보를 하라. 대기업이 양보해라, 재벌을 양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힘이 전혀 안 실리는 거예요. 무슨 힘이 실려서, 왜냐, 그거 그 말 안 들어도 아무런 자기들이 그거 어떤, 위기가 오지 않는데, 뭘 말 듣겠어요. 그냥 말로만 잘해보겠다 그러지. 그래, 국민들이 막 들고 올라고, 온 언론이 그것을 이제 주목하고, 세계 언론이 막,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번에는 한국은, 지난번에는 무슨 대통령 불러라거든. 이번에는 무슨 대기업 노조, 무슨 공조직,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지금 막 100만 명이 막 대한민국에서 지금 촛불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한국민들이 완전히 성숙했네, 이 의식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틀리네, 차원이 틀리네, 이렇게 딱 평가해요. 대한민국 진짜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고, 선진국에서 전문 교수, 전문 학자들은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퇴진 이것이 우리는 대단한 세계적인 기념비서 저는 뭐 표현도 그렇게 해서 솔직히 표현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근데 실제로는 알아요. 한국 같은 정치에서 저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저걸로서 한국이 갑자기 어떤 선진화되고 어떤 선진국으로 의식이 안 된다는 것을 세계의 어떤 두뇌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거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자체는 의미가 크니까 또 그렇지만도 만약에 이런 운동을 일어나면요 세계 석학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기가 있었다고 그런 종류가. 그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21세기의 어떤 새로 나타나는 어떤 시민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가치적으로 박근혜를 물어내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런 시민운동이었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유튜브 그런데 뭐 앉아가지고 무슨 치고받고 맨날 SNS고
저기 뭐야, 그, 팟빵은 요즘은 조금 조용한 편이더라고. 거기도 난리더라고요. 뭐, 김호준 씨 얘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김호준 씨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유튜브도 띄우고, 어디에 뭐, 아프리카 TV에도 띄우고, 뭐,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전부,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운영자 내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돈 벌러 온 거안 했다, 이래버리고, 무슨 돈 벌려고 안 한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온 거죠. 99.9%돈 때문에 온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할 사람 아무도, 뭐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최상층 교수라든지. 저 역시 그거 경제적 이익이 있기를 또 바라고 있었고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오기 어렵다는 것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덤비긴 덤볐어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내가 그 경제적 이익이나 현실적 이익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철학을 버리고 할 수 없다. 이제 이 생각이에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가벼움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받고 한다고 해서 뭘, 없어요. 뭐랄까, 그거, 국민들 간에 그거 서로 간에 그 분열만 일어나고 생산적인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떤 대권을 잡으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후진 현상이에요. 물론 지구상의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국민 의식과 시스템과 그거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지. 그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실력 이걸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에 뭐 철인 정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옛날 고대에 뭐 플라톤이 얘기했으면 그건 오늘날 이 현대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아니라 뭐 그거 씨알에 지금 혈압에 나와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조금 더 개선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이재명 씨 들었으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제가 30% 갑이라 그랬죠. 그런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5, 3, 5, 1,500만이잖아요. 와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희미한데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차단시킬 거예요. 사회에 변동시키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집권 권력도 아무런 힘도 못 써요. 언론은 끊임없이 그것을 흠집을 낼 것이고 국민들은 몰라요. 일반 나머지 국민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 어떤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데 결국은 현실 때문에 이제 자기가 수정을 하고 막 했는 것 같아요.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중요한 실책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참 많이 아쉬워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지금보다도 더 운신하기 어려운 거 있었어요. 어떤 인재풀도 별로 없었고 이 정권 인재풀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선거하기 전에 촛불 전국에서 이미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날고 뛰는 사람들이 이 정권 그거 선거 캠프에 알아서 다 서로 들어올랐고 난리였으니까요. 다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넘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를 얼마나 예민해요. 아, 저 정권이 거의 100%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민주풀도 풍부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고. 김상조 씨 같은 분도 우리는, 저분이 가면 그 재벌 기업 상당히 개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거 참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던데 그거 지역적인 일만 했지 거의 안 되잖아요. 뭐 기업 사장, 대기업 사장꾼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이 정부는 이제 우리가 잘 하시라고 계속 지진하겠지만 어떤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벌써 임기가 지금 1년 반이 이미 지나버렸고 벌써 정부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계획을 할 그런 어떤 의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시대 정권보다도 뭐 특별히 뭐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딱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없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역사 뭐 세계적인 인물이었으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IMF를 겪으면서 그 큰 부담을 안고 출발했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유능은 했어요. 근데 또 뭐 5년 단임이라는 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5년 단임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제발 이 온라인 데서 뭐 여기서 요즘은 그거 온라인 이게 소통이 잘 되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결집도 하기 좋잖아요. 이거
소통하고 전달할 수단을 줘가지고 아 여기서 이런 무슨 뭐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내부 한나라당 내부 뭐 전부 정당에 무슨 주자를 두고 싸우고 뭐 지금 남념여념 이걸로 가지고도 장사하는 사람도 유튜브도 많다고 보니까 뭐이 사람 바삭거리고 나오고 뭐 희한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고 뭐 보수층 유튜브들도 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삶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생각과 철학은 없어요. 전부 다 딱 닫고 있어요. 머리를 딱 닫고 의식 자체가 없는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분들도 거의 그런 것 같고 몇 분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왜 이렇게 시민의식이 성숙화되고 실질적인 그 체계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참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제 마이크가 뭐 몇 사람 뭐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이제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나 하도 저하고는 다른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 얘기해봐야 뭐 무슨 전년이 뭐 무슨 전파되지도 않은 것 같고 누가 무슨 뭐 그거 뭡니까 뭐 그거 뭐 찍어주는 건 뭐죠 그거 조회하고 또 한 가지 또 뭐 찍어주는 거 있죠 그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없고 보니까 구독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댓글 둘째치고 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당분간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좀 더 해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라는 것이 어떤 그 시대의 그 공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에너지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못 잡아버리면 결국 국가가 침체되고 그 국민들 간에 어떤 분열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그걸 바른 길로 아는 거예요. 지나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서 보면 그거 착오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수단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각종 SNS 공간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결집을 한 후에 광화문에 모이죠 어디 모여가지고 딱딱 몇 개 주제를 잡는 거예요. 오늘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부당한 그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거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하청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그 대기업은요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은 과거 해방 이후부터 그 적산 재산을 싸게 불화받고 그 이후로부터 국가로부터 온갖 그 특혜 금융을 받고 이렇게 다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거기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대기업은 사회적 인프라를 사용하기 훨씬 유리해요. 물적 인적 기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다 그거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국가의 부담을 내놔야 돼요. 그걸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전부 다요. 선진국이면 그거 다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큰 대기업은 일반 작은 기업보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로 같은 사회적인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물적 인적이니까 그런 비용까지 사실 내놔야 돼요. 그것을 국가에 내놓고 그것이 사회적인 그 역할 부담이에요. 그거 내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미국식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도 우리만큼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죠. 거기는 뭐 기부문화는 그래도 뭐 기부문화에 의해서 그 사회가 그 성숙하는 걸 그거는 변칙적이기 때문에 기부문화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법 시스템은 상당히 어떤 잘못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이런 것도 있죠. 미국 같은 데는. 그러나 미국 쪽은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하고 관련 때문에 계속 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 미국과 가까워지는 거하고 따졌을 때 중국 쪽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는 민주주의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근처에 있는 주변부 나라를 보면 다 못 살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거래도 많이 하지만도 그렇게 싫든 좋든 이제 미국은 또 다른 면에 또 장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미국하고 계속 결속을 맺어왔고 제가 미국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하고 잘 어떻게 하는 것을 가서 유지해야 된다. 뭐 중국하고도 어떤 국제 관계라는 게 엄연히 그거 어떤 힘의 논리고 어떤 교류 관계를 적절하게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필요하게 하긴 하겠지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밑에는 제가 이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래는 가상의 무슨 공간을 무대로 하는 어느 픽션, 그러니까 어떤 픽션이에요. 픽션 속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느 지구상에 없는 어느 나라의 가상공간에서 어떤 소설이죠. 픽션 중에 한 대목인데 사실 이거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소설 그 픽션에 맞는 그 어떤 서사 구조에 맞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적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 이제 어떤 착상의 계기가 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 소설의 픽션의 흐름상 이런 대목이 필요해서 적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따로 설명 제가 어떤 의미로 썼다는 것을 말할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있죠. 보고 잠깐만요. 천천히 올려드려야지. 이 별도로 이 글을 밑에 그 댓글에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있고, 여기 보면 정치는 합리와 이성의 입으로 포장되는 행정 만능을 국민만 지켜야 되고 취급되는 법치를 현재를 굳히는 적당히를 교양의 권력 구조화를 경계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저질러 만유에 내리는 폭력을 제거하기나 폭로하는 역할이다. 해서 정치가 살려면 광기의 필요를 운명한다. 광기라 하면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는 어떤 그 사회에 누적된 어떤 잘못된 것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이 나쁜 의미의 광기가 아니에요. 그런 광기가 좀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투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이재명 씨가 여기에서 말한 이런 광기, 이 광기는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떤 창조적 어떤 그런 어떤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실적을 내기 어려웠어요. 광기의 필요를 운명으로 한다. 이제 뭐 평화 시에는 관계 없는데 우리가 어려운 난국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절대로.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을 할 용기를 내고 덤빌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이재명 씨가 그런 거 좀 있고 뭐 예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거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드러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있고 모릅니다. 또 뭐 유시민 씨 같은 분들도 또 어떤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또 세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죠. 뭐 그분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나라 현실의 정치를 맡기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학 이런 세계가 어떤 인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어떤 운명적인 어떤 의식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있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매력 있죠.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매력 있고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뭐 무슨 말인지는 조금 곰곰이 읽어보면 이해를 되실 거예요. 되시겠고 또 이렇게 너무 그 의미를 축약된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이걸 자꾸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올려봤어요. 뭐 또 읽어보고 굳이 제 얘기를 안 듣고도 이해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양가 감정을 가진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그것
어, 예정이 가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런 데서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삼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 있지만 또 그러고 뭐 저기 그거 뭐죠? 삼성 그때 그 뭐죠? 그게 엑스파일인가 뭐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죠. 저도 그런 데서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왜 그거 그때 그 삼성이라는 그 공룡기업을 바꿈으로써 해서 전체 대기업의 그 시너지 그거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것을 왜 결행을 안 했는지 그러고 뭐 아파트 분양가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요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북 송금 문제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몇 가지들은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거 통치권 차원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게 불가능했는가? 뭐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가 아쉽기도 하고 그 후에 무슨 그거 뭐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많이 길어지겠네. 그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이명박 정권이 진짜로 못할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는 자기가 당신 자신이 만드는 그 기록물 그거 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그렇게 사람 인격 모독하고 그리고 검찰이 딴 분들은 별 생각 안 하는데 조사받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떨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말 듣고는 참 인간이 아니다.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어쨌든 간에 양가 감정이 많아가지고 이런 분에게 이분들에게서 단순히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노회찬 씨도 생각나네요. 노회찬 씨 같은 분들 보면요. 진보 정치 하는 사람이 제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도권에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진보하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강제, 연결성이라는 것은 이게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이거 참 많이 그거 아쉬워요. 뭐 진보 정당이라든지 진보 쪽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언젠가 한번 따로 날 잡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진보 정당이 저렇게 진보 정당도 문제가 많다 그러거든. 그거 마이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 거기 들어가 보면 엉망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해한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 요건에 있는데 어떤 힘이 없을 때도 없게 되면 다 인간이에요. 거기에서 불만을 생기게 하고 거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거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뭐 당선 가능성 해가지고 사표하는 그것도 다 폭력이에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선택해야 될 경우 있어요. 어떤 다른 정당, 다른 보수 정당이 넘어가는 건 맞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폭력이죠. 하여튼 진보 정당도 뭐 정의당뿐만 아니고 저는 다른 정당들도 많은데 아예 제도권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 정도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 높은 나라에서 진보 정당이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게 진보 정당이 국회 한 10%만 의석을 차지해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오늘 들을 테니까 그냥 읽어 보시기를 하고요.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